비례대표 얘기인데요. 네. 비례대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때문에. 비례대표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네.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전당원 투표에 들어갔는데 네. 전당원 투표를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관철이 되겠죠. 네네네. 여론조사 결과 한 7대 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러면 관철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이거에 반대하는 그 의원 규모가 81명이에요. 지금 164명 중에 81명이니까 네. 거의 반이거든요. 반 정도가 권역 이 병립형으로 가는 거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이 진보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네. 반대 여론이 강력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게 되면 내분이 장난이 아닐 거다라는 게 제 진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에 이어서 첫 번째는 이낙연의 어떤 독자 세력과 삼지대, 네. 두 번째는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 세 번째는 진보 개혁 세력의 이탈까지를 포함해서 네. 이재명 민주당에 심각한 파열구를 낼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보수 쪽이 주목을 하지 않는 건데 네. 그거는 진보 민주당 내부가 너무 균질하다는 편견이 있어요. 균질하다. 균질하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로 똘똘 뭉쳐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계속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내부에서 있고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연쇄적으로 핵 분열 일어나시 분열되는데 이번에 핵 분열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것 같아요. 꽤 의미 있게 바꿀 거로 봅니다. 네. 일단 상당히 중요한 건 선거제도가 주목하셔야 확실히 지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병립으로 가느냐 뭐. 아니 지금은 전쟁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막 뉴스에 크게 나오는데 네. 그리고 막판 결론이 났죠. 전당원 투표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럼 그 이중 등록제는 이제 안 하기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구도 출마하고 비례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거 잘 몰랐어. 아니 어제는 그렇게 났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당원 투표제로 들어가니까 이제 네. 마지막 결정하는 국면이 된 거죠. 이제 뭔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 네.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결단을 내려는데 마지막 카드로 전당원 투표제를 건 거잖아요. 전당원 그죠? 투표제. 예. 전당원 투표를 해서 네. 이제 A냐 B냐 결론이 났는데 A가 뭐냐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하여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권역이라는 게 뭐요? 이제 전라도 그러니까 호남, 네. 영남을 비례대표로 하는 건데 연동형으로 하고. 예, 그렇게 아니 병립형으로 하고 병립형으로 그렇게 하고.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병립형과 연동형 두 가지로만을 한다면 네. 병립형으로 가자는 게 지도부의 원안이죠. 원안. 네, 네, 네. 원안. 아 민주당 지도부의 예, 원안. 예. 지도부의 원안. 나도 이거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저는 휘어. 이게 제일 복잡하더라고요. 제일 복잡해.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근데 이거에 강력히 반대하는 81명의 네.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게 꽤 돼요. 네. 81명이야. 81명이 연동형을 네. 주장하고 있다. 세상에 81명이야. 164 중에 164명 중에 81명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반이네요. 그리고 와, 그렇게 어떻게?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반 국회 자기 당 국회의원의 반이 반대하는 거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친명인데도 이렇게 반대를 아니야 하나 보네요. 그게 이제 나는 오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친명 반명 이렇게 네.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 내부에 또 있어 선이 개선이 또 있어. 야. 그리고 81명이고 네. 세상에 81명이 반대한다가 아니라 나는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81명이. 기자회견을 자기 이름 걸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사회 진보 시민사회는 나는 이 동네에서 너무나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이쪽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를테면 연동형을 압박한 거야. 연동을 압박했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제를 해서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지금. 전당원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가 병립형으로
7대 4, 7대 3 정도래요. 7대 3이요? 개딸이 상당히 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네요, 개딸이. 그러면 많은 거네. 수가. 근데 그 81명은 도대체 왜 연동형을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순수하게 정말 소수 정당에도 기회를 주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건가요? 그런 색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계파를 나눠서 볼 건데 네. 첫 번째 이낙연 쪽은 좀 온건 민주당, 온건 민주당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쪽은 내가 볼 때는 뭐 성향보다도 권력 의지, 권력 의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그냥 한다. 이런 성격이 강하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묶여 있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소위 민주 진보 개혁 뭐 이러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시민사회 뭐 이러던 사람들이 네네.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낙연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김종민, 이원욱 이쪽 있잖아요. 네. 서너 명. 이쪽이 떨어져 나갈 때 이때는 친명으로 묶여 있었어. 친명으로. 그다음에 문재인 쪽도 문재인, 있어요. 네, 네네. 친명으로 묶여 있었는데 요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해서 갈라지는데 얘네들은 무엇이 됐든 이재명만 되면 된다라가 당권파고 네. 이쪽 애들은 뭐냐면 하나 이제 이권은 뭐냐면 이렇게 돼야만 조국 신당 그다음에 우리 검찰 신당이 누구지 송영길 신당 네. 그다음에 정의당 이런 데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야. 그게 그걸 만약에 지금 이재명의 목표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만 선거에서 이기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리더십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정의당 뭐 이런 게 줄줄줄줄 다 있어버리면 총선 이후에 대응이 불가능하죠. 이재명의 그게 리더십이 좀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이재명의 위임이었구나. 속보가 떴습니다. 민주당 선거제 당론 결정 권한 이재명의 위임.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적 여기서부터는 정치적인 건데 전당원 투표를 해서 뭔가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정치적 타격이 심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이거를 위임해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당원 투표제를 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안이 관철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장을 땅땅땅 치면 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한테 위임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매우 고심하는 척 흉내를 내다가 결정을 하는 게 정책 부담이 덜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선거제는 이재명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럼? 그럼 전당원 투표 안 하고?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랑 같은 효과죠. 효과는 같은 거죠. 효과는 같은데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좀 너무 좀 사람들이 보기에 뭐야 지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덜하죠. 덜한 거.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형식 전당원 투표를 해서 딱 기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모질다, 더 거칠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겠네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정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가 덜 돼 있는 거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뜬금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정세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두 가지 분기점이 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모종의 갈등.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국힘발 뇌관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 민주당발 뇌관은 우리는 민주당은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거는 해야 돼. 민주당 내에 굉장히 사분오열된 어떤 금간선이 있고 이 금간선을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동요하고 있고 이 동요가 뭘로 표출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로 표출되고 있고 지금 뭘로 그게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선거구제를 둘러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더 이상 끌 수는 없으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전당원 투표제로 할 거냐, 아니면 뉴스대로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지금 흐름은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하다기보다는 정세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민주당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거죠. 한동훈 저기 떨어져 나갔죠. 그다음 임종석을 계기로 해서 친명계랑 싸우고 있죠. 여기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민주당은 사이즈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내부가 아주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가거나 부서지거나.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 그 81명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럼 그 81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날아가는 건가요? 날아갈 수 없죠. 어떻게 날려? 못 날리는 거예요. 과반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반을 어떻게 날려? 반 날린다는 거 쪼개진다는 거지. 저게 한 10석 정도, 10명 정도가 저 기자회견을 했다면 네. 어찌어찌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럼 81명은 예. 이미 세력화된 존재잖아요. 세력화가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4명이 해도 세력화잖아요. 원칙과 타협인가 뭐 거기. 거기 뭐 이원욱 이 4명이 흔들어도 물론 중진 의원이긴 하지만 흔들흔들했던 건데 네. 지금 이건 81명이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거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렇게 그 81명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평립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 81명은 당연히 반감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81명이 아이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우리 저기로 가자, 이낙연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오 다이다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80대 80.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게임 끝이지. 정상 끝이지. 진짜 근데 그게 왜 이렇게까지 갈라서는가가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낙연 쪽은 온건 민주당이고요. 원칙과 타협인가 거기도 원칙과 상식 거기도 이제 온건 민주당인데 정통 온건 민주당인데 네. 이낙연 쪽은 권력 의지가 강한 쪽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전통적인 시민 사회예요. 시민 사회니까 이 민주 쪽 그러니까 보수 쪽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하나잖아 네. 당이. 근데 이 진보 쪽은 2000년대 이후 두 개예요, 두 개 항상. 왜냐하면 열린민주당 뭐가 있었는데 항상 민주노동당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지역구는 우리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지역구는 열린우리당한테 주더라도 그다음 전국구는 또는 비례는 민주노동당에 주자라는 게 진보 쪽에 아주 익숙한 얘기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있고 뭐 기본소득당도 있고 무슨 당도 있고 무슨 당도 있는데 이게 소수 정당인데 이 소수 정당한테 그러니까 소수 정당한테 표가 분산돼서 이 당이 성장하는 게 정치 발전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쪽하고 굉장히 다른 거야. 네. 보수 쪽하고 다른 거야. 그런데 이걸 하려면 뭘 했냐면 이걸 뭘 해야 되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그걸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을 했는데 그거의 폐해를 우리는 목격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그 위성 정당으로 인해서 그 비례대표 되는 애들이 강경이잖아요. 강경. 완전히 뭐 이런 그렇죠. 강경하고 이런 개딸 이런 분위기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보수 쪽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보 쪽은 문제가 아니라 정치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 동네가 진보 개혁이 요새 좀 맛이 갔잖아. 맛이 갔으니까 조국 신당 그 다음에 무슨 신당? 저 송영길 신당 같은 거를 나쁘게 보지 않아. 그것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보수 쪽 분위기랑 다른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막 갈등이 있을 때는 친명 그룹에 섰던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그런 이견을 갖고 있었고 이게 이번에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터진 거죠. 터져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전면에 부상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중에 우리 민주당 우리 민주 진영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나중에 내세우기에는 진짜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좀 그 리더십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거는 나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거고. 그런 건 있는데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그 거예요.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먼저 진보 시민 사회가 맛이 갔다는 어떤 게 이런 순수한 그 의도가 더 일단은 더 있다. 소수 정당 다당제 뭐 이런 예. 것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데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또는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단일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 균열을 균열이 생겼다는 그럼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인 거네요. 꽃놀이패죠. 예. 꽃놀이패. 아, 바둑에서 가장 흥미있는 게 꽃놀이패죠. 꽃놀이패. 재밌는 게. 네, 거기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예. 오고 나서부터 국민의힘이 또 승승장구하고 있고. 예. 예. 야, 진짜 이렇게 상황이 참 그래요. 몇 달 전만 해도 되게 좀 암울하고 했었는데, 야 이렇게 또 변해가는구나. 예. 정치판이라는 게. 매우 드라마틱한 상황이라서 시급하게 이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게 제가 볼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진단을 그러니까 이런 하고. 상황을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뭐 대표님의 또 역할이나 어떤 국민의힘의 역할이나 이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이 쭉 가야 될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요즘 또 어제 보니까 이낙연 그 신당에 대해서 윤핵관이나 다름없다. 아니 나는 이준석 씨 잘 몰라요. 내가 대표적으로 쩌리야 또? 모르는 사람 두 사람 이경 아니 대리기사가 어쨌는지 이미 이거 관심 알아서 바뀝니까 이제? 이제 이준석은? 이준석은 관심 바뀌어. 나 잘 모르겠어. 얘기해줘 빨리. 저는 뭐 저도 뭐 제가 뭐 얘기해줘. 예, 그냥 아 이준석에 왜 관심을 가져 자꾸. 예, 근데 이준석 씨는 근데 이준석 그러니까 씨는 그건 좀 진단을 좀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이제 내년 총선에 미치는 어떤 뭐 영향이나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은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기예요.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힘 33, 네, 그다음에 민주당 34, 네. 그다음에 그 제3지대 24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사이즈는 굉장히 올라와 있고 원인은 국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늘어나지만 이게 표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아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구조적 이탈해 있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삼지대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힘이 30한5 정도고 그다음에 민주당 삼지대를 합치면 이게 한 6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한 제3지대가 지금 상당히 수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3지대가 그 반여성향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3지대 사이즈는 꽤 커지고 있다. 이게 하나하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제3지대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에서 그러니까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사이즈가 하나 있고 거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을 거점이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로 봤는데 이준석 씨의 흥미있는 행보는 사실은 갈라치기 전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년 그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청년만을 배타적으로 자극해서 네. 어떤 여론의 시선을 집중한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이낙연 씨와의 연대 화합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어떤 지지 기반을 넓혀서 네. 여기서 뭔가 활로를 찾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로 보여요. 근데 이준석이 난 그때 무임승차도 조금 이게 과연 또 청년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가 좀 갑자기 좀 헷갈리는 게 이게 그때 그랬거든요.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그 지하철이 적자가 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과연 그럼 청년들은 과연 그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준석의 말을 동의를 할까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작전을 실패한 거 아닌가.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는 그런 목적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임팩트는 그러니까 없었기 그것조차도 때문에. 이준석은 좀 주파수를 잘못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제3지대가 수치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낙연 신당 쪽에 앞으로 계속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현직 의원들이 갈 것이고 많이 또
많이 또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 국힘이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제3지대로 옮겨오고 있는 걸로. 아, 그런 게 더 큰가요? 제3지대가 잘하기보다는 네. 옮겨오는. 그럼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낙연이랑 연대를 하고 합하는 게 이준석이 더 유리할 텐데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그 당연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주도권이죠. 뭐. 그러니까 이낙연과 싸움이고. 이준석이 합치면 네.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이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은데. 그건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느니 예. 어떻게든 뭐 2% 정도라도 좀 예. 해가지고 나중을 기약하자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3지대는 사이즈가 커지긴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 리더십을 세우는 게 저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3지대 얘기는 잘 안 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양양자 같은 경우도 그냥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럼 합당을 한 건가? 그렇죠. 양양자는 전망이 전혀 없잖아요. 아, 전망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준석 신당 이준석 저기로 합쳐야만 뭔가 이렇게 활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아니 어차피 밑으로 들어갈 거면 저쪽 이낙연 밑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 아마 미래 그 이준석이 담고 있는 청년 미래 그런 어떤 이미지를 예. 양양자 쪽도 갖고 있는 거니까 아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양양자 속았네 속았어. 아유 참.